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프로필 촬영을 하러 가는데요. 정말 맑고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했어요. 내추럴하고 깨끗한 피치 핑크 느낌의 메이크업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도 활용하기 좋고 면접 볼 때나 프로필 촬영, 증명사진 찍을 때도 활용하기 좋은 메이크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겟레디 인미를 찍으면서 보여드릴 건데 메이크업이 약간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할 생각으로 보시기보다는 이런 팁도 있구나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너무 쉬운 메이크업만 보여드리면 재미없으니까 오늘은 조금 난이도 있는 내추럴 메이크업을 보여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좀 시간이 부족해서 원래 제가 이거랑 이걸로 아침마다 마사지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패스. 그리고 스킨케어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팩을 붙였어요. 근데 피부가 지금 되게 지저분하죠. 근데 많이 나아졌어요. 제가 아무거나 쓰면 뒤집어지는 피부라고 너무 오랫동안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엔 피부 뒤집어지는 걸 별로 안 두려워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뭐가 나면 가릴 게 많아지니까 커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그래서 요즘에 좀 막 썼어요. 안 맞는 거 알면서도 쓴 제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다시 잘 맞는 제품들로 돌아왔거든요. 오늘 이렇게 피부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근데 제가 컨셉이 되게 깨끗하고 맑고 내추럴한 컨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피부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래요, 피부가. 이걸 이제 맑고 깨끗하게 바꿀 거예요. 오히려 너무 좋아요. 가릴 게 많아가지고 또 영상에서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바로 크림을 쓸 거예요. 텐시온 제품. 이거는 사계절용으로 쓰기 좋은 엄청 촉촉한 수분크림이거든요. 속수분을 채워서 속건조를 없애주는 거예요. 요즘은 건조하니까 이런 수분크림으로는 좀 부족해요. 보습크림을 발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잘 쓰던 보습크림, 에스트라 365 크림을 바를 건데 이 보습크림의 단점은 모공을 좀 막는 크림들이 많아요. 이렇게 저처럼 피부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속수분을 채워주긴 좀 부족해요. 아무리 보습크림을 많이 발라도 이 속수분을 먼저 채워놓지 않으면 속건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크림만 많이 바르지 말아라. 그 전 단계를 충분히 채워놔야 한다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분크림을 전체적으로 충분하게 발라서 속건조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습크림을 바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건조한데 이렇게 스킨케어 하면은 안 건조해요. 저 진짜 악건성입니다. 타고난 악건성인데 이렇게 스킨케어 하면은 안 건조해요. 스킨케어 쇼츠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요즘 또 너무 건조하니까 필요하실 것 같아, 그 영상이. 그리고 이렇게 크림만 바르면 사실 효과 떨어져요. 이렇게 마스크팩을 하든가 아니면 토너 에센스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묽은 걸 충분히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크림을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야 속건조 채워지고 보습이 딱 되거든요. 내추럴한 메이크업에서 피부가 푸석푸석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정말 내추럴 메이크업은 베이스가 너무 중요해요. 물론 모든 메이크업에서 베이스가 중요하지만 정말 피부 표현에서부터 생기와 그 내추럴함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스킨케어를 메이크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시간 없으면 저처럼 마스크팩하고 크림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텐시온 제품은 제가 생애 처음으로 마켓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간도 말해도 되나? 내년 초?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이 크림을 따라 사신다면 조금만 밀어주세요. 진짜 할인할 때 그때 사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이 텐시온이 신생 브랜드거든요. 제가 출시 전부터 썼는데 샘플로 썼었어요. 제가 크림은 늘 쓰던 게 몇 개 있잖아요. 다양하게 쓰지 못한 이유가 이렇게 피부가 약해서인데 이거는 잘 맞아요. 이제 선크림 트러블레스 해니박스에도 들어있는 제가 잘 쓰는 선크림. 이 선크림은 솔직히 여름보다 지금 쓰기 너무 좋아요. 약간 끈끈한 마무리감이어서 가을, 겨울 피부 표현에 더 잘 맞거든요. 물론 저는 여름에도 잘 썼어요. 이렇게 조금씩 2번에 걸쳐서 발라주셔야 선크림이 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제품 자체가 그렇게 밀리는 제품은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보습크림 많이 바르시니까 정말 주의하실 게 있는데 보습크림이 잘 밀려요. 와, 저도 진짜 된통 당한 적 있어요. 릴스 보다가 유명한 크림이라고 해서 보습크림을 사서 써봤거든요? 근데 메이크업 할 때 진짜 때처럼 왕창 밀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보습크림 잘못 선택하면 진짜 잘 밀려요. 이거 에스트라는 안 밀려요. 근데 이 에스트라도 많이 바르면 밀릴 수도 있거든요. 좀 리치한 크림들이 그래요. 그래서 꼭 수분크림 먼저 바르고 보습크림은 조금 밤에는 많이 발라도 되는데 아침에는 안 돼요.
진짜 촉촉해 보이죠?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수분, 보습 이렇게 쌓아 올리면 이렇게 피부에서 되게 탄탄한 광이 나와요. 번들거리는 광이 아니라 짱짱한 그런 광이 나와요. 선크림을 바르고 제가 맨날 바르는 라놀린 크림을 바를게요. 이게 바세린 같은 제형이어서 선크림 바르기 전에 바르면 선크림 바를 때 너무 끈적거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크림 먼저 바르고 눈 밑에만 얇게 바르는 거예요. 립밤으로도 너무 좋아요. 거의 이거 홍보대사 수준이에요. 이거를 하루라도 안 바른 적이 없어요. 이거는 브랜드에서 선물로 받은 거고 한 통 또 샀어요. 진짜 입술 보습으로 최고고 아이크림으로도 너무 좋아요. 화장 밀리지도 않고. 근데 얇게 바르셔야 돼요. 여기 또 모공 막으면 안 되니까. 목에도 크림을 발라야지. 그리고 오늘은 제가 프로필 사진 찍잖아요. 면접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노출이 되는 부위도 신경을 써야 돼요. 피부도 푸석푸석하면 사진에서 좀 보여요. 윤기가 은근히 나와야 피부가 건강해 보이니까 꼭 보습 신경 써주시고 피부톤도 맞춰주셔야 돼요. 바디 중요합니다. 사진 찍을 때. 일단 제가 늘 강조했던 거 컨셉을 정한 다음에 피부 표현부터 맞춰야 된다. 피부 표현이 이 컨셉에 딱 맞지 않으면 안 되니까 또 사진에선 잘 보이거든요. 그게 일단 저는 다원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는데요. 이런 느낌? 깨끗하고 맑은 느낌으로 찍을 거예요. 이게 포토그래퍼님이 저희 구독자시라고 사진 찍어드릴게요 메일이 왔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제안이 왔을 때 이 사진 스타일이 저랑 맞지 않으면 좀 거절을 하는 스타일인데 여기 다원 스튜디오는 너무 깨끗하고 그 오글거리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진에서 오글거리는 걸 정말 못 견뎌 하거든요. 근데 오글거리는 것도 없고 너무 자연스럽고 색감이랑 예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찍게 됐습니다. 옷은 이렇게 흰색을 입을 거예요.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할 건데 색감은 피치 핑크 라떼 이런 느낌? 제가 레퍼런스들을 찾아봤는데 이런 색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 피치 핑크 라떼 느낌이죠. 이런 색감들. 프로필 사진이나 증명사진 이렇게 사진 메이크업에서 너무 시대상의 메이크업에만 맞추면 2, 3년만 지나면 촌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유행이 빠르게 바뀌잖아요. 지금 유행하는 컬러는 미지근하고 뮤트톤, 채도 낮은 톤이 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반영을 할 거지만 거기서 너무 과하게 가면 시간이 좀 흘렀을 때 그때 그 메이크업이네 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내추럴하네 이게 아니라 그때 그 메이크업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상을 조금만 반영하고 최대한 내추럴하게 갈 거예요. 너무 뽀얀 느낌으로만 가면 내추럴이 아닌 너무 컨셉추얼한 메이크업이 되기 때문에 너무 흰기 돌지 않게끔 하는 게 오늘의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냥 내추럴하게만 하면 약간 재미없을 것 같아서 파란 렌즈를 낄 거거든요. 엠믹스 블루 발렌타인 뮤비 보다가 회원님이 블루 렌즈 낀 게 너무 예쁜 거예요. 밝은 피부톤 여리여리한 색감에 이렇게 블루 렌즈를 끼니까 청량하면서 신비스러워 보이고 또 내추럴하기도 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저도 블루 렌즈를 끼려고요. 면접 메이크업으로 할 거고 그냥 자연스럽게 할 거다. 그러면 티 안 나는 렌즈 끼시면 되고 저처럼 약간 독특한 포인트 하나 주려면 컬러 렌즈 추천해드려요. 이런 색감을 할 거잖아요. 제가 보시기에도 피부가 되게 노래요. 손이 왜 이렇게 노래? 오늘 피치 핑크 메이크업에 노란기는 약간 방해가 될 것 같아서 핑크톤의 피부로 만들 거예요. 피부톤과 색조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파운데이션들을 막 찾아봤는데 21C를 골라봤어요. 근데 이게 컬러가 은근한 주황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핑크는 아닌 거예요. 더 핑크였으면 좋겠는데 약간 살몬빛이 난다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에스쁘아의 웨딩 피치. 이게 그냥 핑크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핑크 컬러예요. 확실히 다르죠? 이것만 봤을 땐 몰랐는데 비교해보니까 조금 살몬빛이 돌죠, 헤라가. 이렇게 비교해보면 컬러가 되게 잘 보여요. 이걸 바르면 노란기가 가려지기보다는 약간 주황기가 은근히 보일 것 같아서 이 핑크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것만 바르면 안 돼요. 이건 너무 핑크니까 여기에 이제 21N 이걸 섞을 거예요. 21N은 21C보다 조금 더 상아빛이에요. 주황기도 빠졌고 채도가 낮아요. 그래서 채도 낮은 컬러와 핑크 베이스를 섞는 거죠. 둘이 섞으면 약간 이런 느낌? 상아빛인데
약간 핑크빛이 도는 컬러를 좀 세세하게 보는 게 중요한데 사실 여러분이 메이크업 할 때 대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치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면 재밌으니까 너무 쉽게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컬러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 보시고 난 이렇게 못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쉽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제 영상을 보시고 저걸 언제 다 따라해 이렇게 보다는 저런 방법도 있구나 저렇게도 하는구나 나는 더 쉽게 해야지 나는 그냥 발라야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핑크 베이스 만드실 때 나 이 제품 없는데 그러면 톤업 크림 있잖아요. 톤업 크림이랑 똑같이 섞어서 하시면 돼요. 저는 이 팔레트에다 할 거예요. 소독 티슈로 이렇게 닦아주고 근데 제가 눈썹 정리를 안 했어요. 빨리 해야겠어. 제가 몇 번 보여드렸는데 무반전 거울이에요. 일반 거울은 반전돼서 보이잖아요. 이 거울은 무반전이니까 진짜 내 얼굴에 가깝게 보여줘요. 근데 증명사진이나 사진 찍을 때 좌우 대칭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무반전 거울로 이렇게 대칭을 확인해요. 일반 거울로는 대칭이 잘 안 보여요. 이 무반전 거울이 없으면 핸드폰 셀카 사진 찍어서 좌우 반전해서 확인해보세요. 특히 눈썹에서 비대칭이 많이 보이잖아요. 눈썹 수정할 때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이쪽이 더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쪽을 좀 깎고 이쪽은 내려가 있으니까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를 더 다듬었어요. 이게 거울로만 보지 마시고 반전된 사진이나 무반전 거울로 대칭을 확인한 다음에 다듬어 주셔야 돼요. 더 높은 눈썹은 위를 더 다듬고 내려간 눈썹은 아래를 다듬어서 이렇게 올리기. 그리고 다듬는 과정에서는 100% 맞추기가 힘들어요. 일단 다듬어 놓고 그리면서 조금 더 다듬어야 돼요. 이제 다시 파운데이션으로 돌아가서 팔레트에다가 둘이 섞어줄게요. 비율은 1대3 정도? 핑크 베이스를 조금 했어요. 조금 더 할까? 그냥 거의 반반 했어요. 오, 컬러가 나오고 있어요. 손등에 이렇게 덜어주고 가장자리에만 다시 묻혀줘야 돼요. 제대로 안 묻어있으면 펼쳐 바르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퍼프에도 파운데이션 조금 묻혀요. 퍼프에 아무것도 안 묻어있으면 밀착이 떨어지거든요. 건조하게 발리고 조금 먹여준 다음에 미스트를 촉촉한 타입에 잘 맞는 이렇게 얇은 퍼프를 골랐고 퍼프에 파운데이션도 먹여줬고 미스트도 뿌려줘서 더 촉촉하게 발려요. 피부에서 나오는 윤기를 가리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또 번들거리면 안 되니까 과하지 않게 윤기를 살려줄 거예요. 여기 모공이 크거든요. 한 번 더 채워줄게요. 그리고 제가 이쪽이 꺼져 있어서 여기도 한 번 더. 헤라가 커버력도 좋아요. 약간 차올라 보이면서 화사하고 커버됐죠. 아까는 이렇게 묻혔는데 이제는 반대쪽에 묻혀서 왼쪽에 이렇게 팔자에 많이 발라주면 안 돼요. 닦아내야 돼요. 주름에 끼거든요. 이게 파운데이션으로만 이렇게 되진 않아요. 스킨케어에서부터 만들어지거든요. 가끔 제품에 의존할 때가 있거든요. 이 파운데이션 쓰면 피부가 이렇게 되겠지? 물론 그것도 맞지만 100%는 아니에요. 스킨케어에서부터 피부를 만들기 때문에 너무 파운데이션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스킨케어를 잘 하지 않으면 파운데이션이 아무리 좋아도 피부를 예쁘게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바르는 방법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저처럼 얇게 도포해 주셔야 돼요. 일단 얇게 바르고 부족하면 한 번 더 바르는 거죠. 코는 모공이 크니까 여러 번 긁어줄게요. 눈두덩 위쪽까지 연결. 위쪽에 이렇게 바르고 콧대 연결. 남은 양으로 인중 살짝. 이쪽에 많이 바르면 주름이 잘 끼니까 남은 양으로만 발라야 돼요. 그리고 거의 없는 양으로 이렇게 헤어라인 쪽도 한번 이렇게 쓸어주세요. 혹시나 뭉쳐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마 쪽을 한 번 더 발라야 될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바를 때는 스파츌러로 하면 약간 벗겨질 수도 있어서 톡톡 두드리기만. 처음에 발라놓은 게 밀려나지 않도록 톡톡 두드리기만 해서 밀착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마 좁으신 분들은 이 헤어라인까지 다 발라주세요. 이마 넓어서 좁히고 싶다면 헤어라인까지 바르지 마시고 이마를 한 번 더 바르니까 조금 더 차올라 보여요, 이마가. 약간 꺼진 부위를 한 번씩 더 발라줄게요. 홍조 있는 부분, 꺼진 부위, 커버 더 필요한 부분에 퍼프로 한 번 더 두드리면서 바를게요.
그리고 제가 코 모공이 커서 컨실러로 한 번 더 커버할 거거든요. 이렇게 깊고 큰 모공은 이런 고체 타입 컨실러로 하면 잘 가려져요.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꾸덕한 컨실러를 스파츌러로 밀어 넣는 거죠. 코는 약간 붉어서 조금 더 노란빛이 도는 컨실러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붉은빛 도는 곳에 붉은빛을 컨실러로 하면 더 붉어지거든요. 약간 말려주고 살살 두드리면서 경계를 필게요. 모공을 채워줬어요. 레포 1N00 컬러.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서 다크서클을 커버할게요. 다크서클 커버할 때는 딱 다크서클 크기에 맞는 브러쉬로 사용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퍼플을 접어서 톡톡톡톡. 일단 1차 다크 커버 했고요. 통통한 브러쉬로 콧볼을 커버할게요. 이렇게 눌러주면서 커버해야 커버도 잘 되고 잘 뜨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엔 메포 1B00 컬러. 되게 밝은 컬러로 제가 콧볼이 조금 넓잖아요. 콧볼 가장자리를 밝힐 거예요. 콧볼의 경계가 사라지게 하는 거죠. 이렇게 경계가 사라지게. 코끝에도 동그랗게, 콧대에도 여기에 이제 섀도우 스틱으로 코 쉐이딩하기 좋은 컬러예요. 토피 브라운 컬러. U자인데 V자에 가까운 U. 이렇게 코끝에만 칠해서 모아주는 거죠. 그리고 1B00 컬러. 밝은 컬러로 팔자 그늘진 곳. 얇게. 그리고 미간이 꺼져 있어서 여기를 밝혀줄 건데 여기가 들어가면 코가 좀 짧아 보여요. 그래서 코 길이를 줄이고 싶다면 여기는 굳이 많이 안 밝혀도 돼요. 저는 코가 이미 짧기 때문에 여기를 밝혀서 조금 더 코의 길이도 늘려주고 인상도 환해 보이도록 미간을 밝혀줄게요. 이마 중앙에도 발라서 이마 하이라이트를 할게요. 저는 이마가 넓어 보이도록 끝까지 발라줄게요. 한번 멀리서 좀 확인을 해야 돼요. 꺼진 부분에 이렇게 발라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그늘지잖아요. 여기도 밝혀주면 좀 더 리프팅 돼 보여요. 목 톤업은 제가 좋아하는 세잔느로. 이게 보송하게 마무리돼서 많이 안 묻어 나오고 확 밝아져서 좋아요. 아직 쉐딩을 안 해서 얼굴이 허옇게 보이거든요. 또 쉐딩 들어가면 약간 다운돼 보일 수도 있으니까 톤업은 너무 많이 하지 않고 조금만 한 다음에 메이크업 다 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한 번 더 확인할 거예요. 이거 티르테리에서 보내주신 건데 바디에 바를 때 엄청 좋아요. 아직 다크 커버랑 이런 잡티 커버가 남아있잖아요. 일반적인 메이크업에선 이 정도만 하고 일단 색조 메이크업을 한 다음에 마무리 단계에서 커버를 해도 돼요. 근데 오늘은 피부 표현이 정말 중요한 내추럴한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피부 메이크업을 다 끝내고 그 피부 상태를 보면서 색조 메이크업에 들어갈 거예요. 여기 지금 다크서클 밑부분이 약간 푸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피치 컬러를 쓸 거예요. 이것만 쓰면 약간 칙칙해 보여서 핑크도 섞을 거예요. 이렇게 두드리면서 커버를 하는 거죠. 눈썹 정리해서 푸르게 보이는 곳도 피치 컬러로 바를게요. 그리고 눈 밑 고랑. 이거는 아까 하이라이팅으로 썼던 1B00 컬러를 세필 브러쉬에 묻혀서 많이 덜어내고 살살 두드려줄게요. 눈 밑 고랑은 멀리서 보다 보면 각도에 따라서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 방향에서 확인하면서 또 멀리서도 체크하면서 커버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썼던 이 아이보리 컬러 있잖아요. 이 꾸덕한 컨실러로 잡티 이제 커버할게요. 점을 찍어준다고 생각하되 엄청 살살 찍어주는 거예요. 내추럴하니까 주근깨 같은 건 남겨도 되는데 저는 오늘 되게 깨끗한 느낌을 하고 싶어서 다 가릴 거예요. 아까 제 비포 기억나시나요? 엄청 깨끗해졌죠? 깨끗하고 맑은 그런 느낌이 나와요. 이렇게 피부 메이크업이 잘 되면 사실 얼굴이 되게 예뻐 보여요. 이제 블러셔를 할 건데 이 피부 표현에 맞춰서 리퀴드 타입을 할 거예요. 다이소에서 파는 것 같아요. 최근에 받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컬러가. 오늘 컨셉에 딱이에요. 근데 딱 제 마음에 드는 컬러가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베이비 로즈 컬러거든요. 너무 예쁜데 정말 베이비 느낌? 너무 뽀얀 느낌만 있어서 마담 로즈. 이거를 같이 섞으려고요. 이거는 잘못하면 칙칙해 보일 수 있고 너무 뮤트톤이어서 이거는 너무 뽀얀 느낌이 많아서 이렇게
이렇게 섞는 거죠. 덜 뽀얗고 덜 뮤트하게 컬러 너무 예쁘죠? 이게 딱 제가 원하는 색감이에요. 이 딘토 다른 컬러들도 되게 예쁘거든요. 다이소에서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진짜 괜찮더라고요. 브러쉬로 바를게요. 앞볼에서 살짝 옆쪽 여기부터 시작해서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너무 외곽에서 들어오면 얼굴이 넓어 보여서 앞볼에서 살짝만 뒤로 가서 시작할게요. 피부 메이크업을 너무 열심히 했잖아요. 이럴 때 블러셔 진짜 살살 발라야 돼요. 힘을 아예 빼고 두드려야 피부 메이크업이 안 망가져요. 생기 있어 보이도록 조금 위쪽에 바르고 있어요. 브러쉬가 약간 거칠어서 피부가 약간 벗겨지는 것 같아서 핑거 퍼프로 바꿨어요. 블러셔는 퍼프로 바르는 게 짱인 것 같아요. 뒤에서 앞으로 들어오게 콧잔등으로도 연결할게요. 사진 찍을 때는 파우더 타입만 쓰면 안 돼요. 블러셔가 날아가기 때문에 크림이나 리퀴드 타입을 먼저 쓰셔야 됩니다. 블러셔 바른 곳에 피부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컨실러랑 이 블러셔를 조금 섞어보세요. 그리고 작은 브러쉬로 톡톡 커버하는 거죠. 색감을 조금 더 얹어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젤리 타입 이 컬러를 쓸 거거든요. 난 블러셔 여리여리하게 할 거야. 그러면 그냥 리퀴드만 발라도 되는데 조금 더 색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파우더 타입이나 젤리 제형, 리퀴드가 아닌 다른 제형을 그 위에 얹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두껍게 느껴지지도 않고 발색은 더 올라가거든요. 살살 피부 안 벗겨지게 살살. 저는 촉촉한 표현을 살리고 싶어서 젤리 타입으로 하는 거예요. 사진에는 블러셔가 잘 날아가니까 진하게 올리고 있어요. 코끝에도 살짝, 턱 끝에도. 혈색이 전체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제 파우더를 할 건데 파우더가 두껍게 입혀져서 이 피부 표현을 망치면 안 되니까 루스 파우더만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꼭 이 제품으로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프레스드 타입 말고 이런 루스 파우더 타입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더 입자가 고와서 더 얇게 발라지거든요. 이 아르마니 파우더가 되게 촉촉하게 발려요. 그래서 이런 피부 표현에 너무 잘 맞는데 이게 유분을 잡는 건 좀 약하거든요. 코에는 유분이 너무 많이 나와서 라네즈 이 파우더로 유분을 잡아줄 거예요. 이것도 루스 파우더 타입이에요. 이 속에서 가루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렇게 파우더를 레이어해서 쓰는 걸 좋아해요. 파우더마다 피부 표현이 또 달라지거든요. 이런 데까지 꼼꼼하게. 유분이 많이 나오는 곳은 유분 잡는 거에 탁월한 파우더를 쓰고, 그리고 촉촉하게 표현해야 될 곳은 촉촉한 파우더를 쓰는 거죠. 이마, 앞볼, 요철 있는 곳, 턱 중앙에 살짝, 인중도 살짝, 잡티 커버한 곳에 살짝 파우더를 해서 잡티 커버한 거 코팅을 해주는 거죠. 이쪽에는 파우더를 안 해서 윤기를 살렸고요. 요철 있는 곳은 보송하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 번들거리지 않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 쉐딩 좀 더 세밀하게 작업하려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걸로 골랐어요. 연한 컬러 위주로 묻히고 눈썹 밑부터 칠할게요.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힘을 빼고 살살 해야 자연스럽게 입혀져요. 진한 컬러를 묻혀서 아까 코 쉐딩 스틱으로 모양을 잡아줬잖아요. 그 모양 그대로 한 번 더 칠해줄게요. 모양을 잡고 브러쉬를 바꿔서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펴주기. 퍼트리는 거예요. 톡톡톡 두드리면서 코 밑에도 살짝, 입술 산에도, 입술 밑에도. 이제 외곽 쉐딩 제일 자연스러운 컬러를 골랐고요. 잿빛 살짝 따뜻한 컬러 살짝 섞여 있어서 자연스러워요. 그림자 같은 느낌이에요. 가장자리부터 톡톡톡톡 두드리고 사진 메이크업이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발색을 할 거예요. 너무 연하지 않게 할게요. 그 다음에 점점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어디까지 들어오냐? 내가 깎고 싶은 부분까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계속 묻혀가면서 발라야 돼요. 안 그러면 커버가 벗겨지거든요. 묻혀가면서 생각보다 많이 침범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턱 밑까지 연결, 귀 뒤도 연결. 그리고 약간 커버가 벗겨졌는데 이거는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에서 한번 샥 정리할게요, 피부를. 이제 눈썹 진한 컬러 위주로 묻히고 원래 제 눈썹 모양인 세미 아치를 살려줄 거예요. 눈썹이 너무 진해지지 말라고 먼저 쉐딩으로 칠하는 거예요. 쉐딩이 발색이 약하니까. 이쪽이 눈썹이 좀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쪽
위쪽을 그리는 거예요. 위가 조금 더 도톰하게. 눈썹이 내려가 있는 걸 먼저 그려야 돼요. 올리기는 쉽거든요. 근데 올라간 쪽을 먼저 그리면 더 올라가 보여요. 그래서 내려간 쪽을 위쪽 위주로 더 채워야 됩니다. 사진을 찍어서 좌우 반전해 보거나 아니면 무반전 거울로 대칭을 확인하는 거예요. 높이가 맞을 때까지 더 낮은 쪽의 눈썹을 더 올려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높이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반대쪽은 밑부분을 위주로 위쪽으로 그려버리면 더 올라가니까 밑부분을 위주로 채워주면 돼요. 또 대칭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 머리색보다 밝은 컬러로 채워줄게요. 훨씬 더 진한 차콜 컬러도 같이 사용해서 숱 없는 부분을 채워줄게요. 그리고 눈썹이 군데군데 살짝 어두워서 밝혀줄 건데 시중에 제가 원하는 브로우 컬러가 없어요. 밀크티 브라운인데요. 이렇게 보면 밝은 컬러지만 제가 눈썹이 워낙 두껍고 진해서 막상 바르면 눈썹이 좀 진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탈색 컬러에 맞는 엄청 밝은 블리치 컬러도 나오잖아요. 근데 또 이런 컬러를 바르면 눈썹이 너무 밝아지고 그래서 둘을 섞는 거죠.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진한 눈썹도 딱 적당히 밝아져요. 너무 밝아지지도 않고 연해지면서 두꺼워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브로우 카라 섞어보세요. 뭐든지 섞어야 원하는 컬러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이 프라이머 블러 누드 컬러로 눈가를 밝혀줄게요. 아이 메이크업은 최대한 내추럴하게 할 거고 연하면서 좀 눈이 맑아 보이도록. 지금 컬러에 딱 맞는 섀도우 팔레트가 이거더라고요.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레터 프롬 스프링? 이거 옛날부터 너무 잘 썼어요. 일단 가장 밝은 컬러. 눈가가 깨끗하게 베이스를 깔게요. 제가 눈두덩이에 살이 없거든요. 눈두덩이 살이 너무 없으면 깊이감이 있고 그윽해 보이지만 생기는 약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좀 통통해 보이도록 하이라이터를 바를 거예요. 입큰의 피치 레이스. 이거 컬러 되게 예뻐요. 꺼진 부분, 아이홀 쪽에 살짝 발라주는 거죠. 눈두덩 살집 있는 분은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엄청 부어 보이니까. 은은한 음영을 칠해야 돼요. 베이스보다 조금 더 어두운 컬러 있죠? 이 정도? 너무 어두운 거 말고 이 정도를 아이홀 쪽에 발라주시면 붓기도 빠져 보일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부어 보이게 나오겠죠, 사진에? 이제 음영을 쓸 건데 너무 오늘 어두우면 안 돼서 이 세 가지를 다 섞어보려고요. 얘는 좀 붉고 얘는 너무 뮤트톤이어서 칙칙해 보일 수도 있고 이거는 너무 진하니까 이 세 개를 다 섞는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힘 빼고 살살 쓸어주시면 음영이 진짜 자연스럽게 생겨요. 앞에도 살살. 색감은 여기서 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너무 피치 핑크 메이크업 같아서 내추럴함이 좀 깨지거든요. 그래서 음영감 살짝만 넣고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스탑. 아이라인 컬러는 뮤트 그레이. 딱 어울리죠? 눈썹이랑도 어울리고 눈이 은근하게 또렷해 보이도록 어둡지 않은 컬러를 속눈썹 사이사이에 채워주는 거예요. 어두운 컬러로 하면 눈이 확 진해지니까 이런 뮤트톤 컬러를 써야 돼요. 그리고 눈꼬리를 젤 라이너로 그리면 금방 번지니까 눈꼬리는 리퀴드 라이너로 그릴 거예요. 저는 제 아이덴티티가 올라간 눈매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살려서 살짝 올릴 건데 언더라인에서 그대로 쭉 올리면 돼요. 내추럴 메이크업이니까 내 눈매를 바꾸지 않고 오히려 그대로 살려주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뺐어요. 너무 길게 빼면 화장이 진해지니까. 어두운 컬러 두 가지 섞어서 아이라인 부족한 부분도 약간 더 그려주면서 라인 위에 경계를 약간 풀어주는 거죠. 라인이 너무 선명하면 너무 또렷해져서 자연스러운 느낌이 깨지니까 살짝 올라간 아이라인 그렸고요. 이 아이라인도 여러분 눈매에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간 눈매면 살짝 살려서 그 자연스러운 느낌을 살리면 되고 또 너무 처져 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너무 처지게 그리면 약간 이렇게 울상이 되니까 너무 처지기보다는 일자로 쭉 빼는 거죠. 뷰러를 하겠습니다. 부분 뷰러로 잘 안 집히는 앞쪽, 뒤쪽에도. 속눈썹을 한번 빗어줄게요. 뷰러 하고 나서 엉킬 수도 있으니까. 속눈썹을 붙일 건데요. 9mm 라이트 블랙. 얇게 나오고 짧은 기장인데 10mm 붙일까? 9mm 하면 너무 존재감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10mm를 붙일게요. 깜빡에 10mm입니다. 제가 속눈썹이 중간중간 비어있거든요. 비어있는 부분은 따닥따닥 붙이고 또 숱이 있는 부분은 더 띄엄띄엄 붙였어요. 맨 앞쪽은 더 짧은 기장을 붙여야 돼서 9mm를 붙일게요.
앞쪽에 똑같은 기장을 붙이면 불편하기도 하고 속눈썹 붙인 티도 많이 나서 더 짧은 기장을 붙이는 거예요. 번짐 방지를 위해서 픽서를 먼저 바르고 그리고 라이너와 비슷하게 뮤트 브라운 컬러. 뭉친 부분 따뜻한 열로 녹여줄게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점막이 잘 보여서 발색이 잘 되는 그레이 브라운으로 점막만 채워줄게요. 점막 안 보이는 분들은 안 채워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교살 그냥 섀도우만 바르면 주름도 금방 끼고 금방 날아가기 때문에 스틱 섀도우 굳어서 안 지워지는 이런 워터프루프 기능의 섀도우 스틱을 먼저 바를 거예요. 브러쉬에 묻혀서 그냥 스틱 자체로 발라도 되는데 조금 더 섬세하게 하고 싶어서 브러쉬로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베이스로 깔아준 다음에 듀 베이지 컬러 펜슬 자체로 발라서 발색을 확 올려주고 브러쉬에 묻혀서 정리하는 거예요. 깨끗한 느낌이 나고 싶어서 애교살을 약간 밝게 표현할게요. 눈두덩이에 발랐던 하이라이터 쉐딩을 묻혀서 애교살 그림자 살짝 그리고 이거 눈썹 그렸던 브러쉬인데 이걸로 음영 컬러 묻혀서 너무 진하지 않은 음영 컬러 뒤트임 살짝 할게요. 먼저 뒷부분에 가로로 음영을 살짝 메이크업 거의 다 됐고 피부 수정 살짝만 할게요. 파우더를 한 번 더 할 건데 이거는 이제 하이라이팅용 밝아지는 하이라이터거든요. 차올라야 하는 부위에만. 광범위하게 하면 피부 표현이 확 매트해지거든요. 차올라야 할 부위. 입체감 주고 싶은 데만 딱 바르는 거죠. 좀 더 차올라 보이고 깨끗한 느낌을 줘요. 그리고 하이라이터. 아까 썼던 것보다 더 밝은 컬러로 화이티시한 컬러로 콧대 위주로 살짝만 하이라이트를 넣을게요. 코에는 작은 점처럼 살짝만. 이건 다이소에서 파는 태그 1호거든요. 저는 통통한 입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살짝만 오버할게요. 이렇게 여리여리한 컬러에 너무 잘 어울려요, 이 립 펜슬. 그다음에 라네즈의 스트로베리 스프링클 얇게 바를 거거든요. 립은 촉촉하게 할 거예요, 윤기 나게. 약간 너무 핑크빛이 돌아서 이런 컬러. 코랄로 살짝 눌러줄게요. 이거는 핑키 로우키. 안쪽에만 살짝 코랄로 눌러주면 핑크빛이 좀 사라져요. 옷은 이거를 입었어요. 이거는 베리씨 거예요. 베리씨 팝업 갔을 때 너무 옷들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샀습니다. 톤업을 조금 더 해야겠다. 머리는 살짝만 C컬을 넣을 거예요. 이 아베답이 유명하길래 사봤거든요. 두피 마사지 돼서 너무 좋아요. 제가 숱이 많아서 웬만한 빗이 이렇게 빗었을 때 두피 속까지 잘 안 빗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와 두피 속까지 시원하게 빗겨요. 그래서 두피 마사지 하기 좋은데 제가 비슷하게 생긴 걸 필리밀리에서도 샀거든요. 진짜 비슷하죠? 근데 느낌도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아베다가 조금 더 부드럽고 아베다가 조금 더 자극이 없는 느낌? 근데 가격은 너무 차이 나요. 2배는 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볼륨이 없잖아요. 그럼 또 얼굴이 커 보여요. 옆볼륨이 없으면. 그래서 다이렉트 고데기로 찝어주는 거죠. 이건 그냥 네이버에 검색해서 싼 걸로 산 거예요. 라면 머리처럼 되거든요. 이렇게 볼륨을 확 살려줘요. 볼륨감 생겼죠? 머리숱이 되게 많아 보이죠? 머리는 웨이브 들어가면 내추럴하지 않을 것 같고 쭉 피다가 C컬 살짝 이렇게 C컬을 넣었습니다. 최근에 머리 잘랐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괜찮죠? 항상 머리를 층을 가볍게 했었는데 이번엔 좀 더 무거운 커트를 해주셨어요. 좀 무겁게 하고 페이스 라인 쪽만 가볍게 오일을 제가 좋아하는 체리 향 자연스럽게 해서 찍으려고요. 잘 나오겠지? 잘 나와야 돼. 밑에는 편한 청바지를 입었어요. 편한 청바지. 밖에 추우니까 펄을 입어야지. 가방.
그리고 내 사랑 스티치. 깨알 What's in my bag. 먼저 핸드폰. 너무 귀엽죠? 저 스티치 케이스 엄청 많아요. 짜잔! 너무 귀엽죠? 스티치 파우치. 지갑, 가방 브랜드에서 스티치와 콜라보를 한 거예요. 수납도 대박이에요. 이렇게 칸막이가 나눠져 있어요. 최고의 파우치. 짜잔! 스티치 카드 지갑. 이거 상해 디즈니랜드에서 구매한 귀여운 스티치와, 근데 얘는 좀 맹하게 생겼어요. 그다음에 오늘 낄 블루렌즈. 둘 중에 하나를 낄 건데요. 이거는 스튜디오 가서 보여드릴게요. 또 내 스티치 자랑할 거 없나? 짜잔! 너무 귀엽죠? 이거 스티치 실제 크기랑 되게 비슷해요. 너무 귀엽죠, 진짜? 제 애기예요. 너무 귀여워. 애 엉덩이 좀 보세요. 너무 주접을 떨었죠? 죄송해요. 여러분, 그럼 저는 이제 스튜디오로 가봐야겠어요. 오늘 좀 정신없이 한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꼼꼼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메이크업이 깨끗하게 잘 됐어요. 내추럴하고 깨끗한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여러분도 프로필 촬영할 때, 증명사진 찍을 때, 아니면 면접 볼 때 이렇게 좀 내추럴한 메이크업 해야 될 때 이 방법 너무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내가 문제여서 모양을 왜 이렇게 어떻게 해볼게. love you. 슬플 땐 꼭 기쁨으로 이해하시는 작은 것도 하나. When you speak your mind, you let it. 나슬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짜 인생샷 던졌어요. 이렇게 예쁘게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